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어보세요. 요즘 따라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피로가 밀려오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지만 의사로서 수십 년을 진료해온 제 눈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또 다른 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육 안의 피로 독소, 다시 말해 혈액순환 정체입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근육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루 세 끼 꼬박 챙겨 먹는 분들조차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 속에 산소와 영양이 도달하지 못하면 세포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젖산이 쌓이면 몸은 묵직해지고 마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느껴집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근육피로 원인 중 70%가 순환장애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그냥 운동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로가 심한 근육에 무리한 운동을 가하면 오히려 미세 염증이 쌓이고 피로 물질이 더 늘어납니다. 이건 마치 막힌 배수관에 물을 억지로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 피로의 시작은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순환의 막힘이다. 이걸 깨달은 환자들은 단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다리 부종이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겁다는 말이 사라졌죠.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늘리기보다 먼저 근육 속 순환을 깨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순환을 회복시키는 5가지 습관과 피로를 부르는 3가지 위험 행동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끄지 마세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보다 25%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저절로 생기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은 오히려 피로해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환과입니다. 몸 안의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단백질이 근육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고기와 달걀을 먹어도 몸은 그 영양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의 근육 피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으로 영양을 보내는 혈류의 속도이다. 즉, 근육 피로의 열쇠는 순환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더. 혈류 속도를 높이려면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의 순환을 돕는 특정 영양소와 하루 루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미네랄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데 꼭 필요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 결핍됩니다. 부족하면 다리가 잘 붓고 근육이 쉽게 경직되며 수면 중 쥐가 자주 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참가자에게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시킨 결과 단 3주 만에 근육 통증이 40% 줄고 피로감이 30%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간단하지만 이 한 잔이 밤새 굳었던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기타자토 연구소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이 혈류 속도를 18% 향상시켰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아직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은 소화효소 경쟁 때문에 영양 흡수가 방해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상호 보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두 영양소를 시간차로 나눠 섭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나요? 아침에는 마그네슘, 점심과 저녁에는 단백질을 권합니다. 이 순서가 혈류를 깨우고 근육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근육을 지키는 힘은 단백질이 아니라 피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작은 스트레칭, 그리고 마그네슘 한 알. 이 세 가지가 하루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곧 여러분의 다리에서 묵직함이 사라지고 가벼워진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근육 속 혈류가 되살아난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무겁다 느껴진다면 이미 근육이 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허리를 두드리며 몸을 억지로 깨우지만 그건 오히려 근육을 더 굳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밤새 몸은 미세한 탈수 상태가 됩니다. 피가 조금 더 끈적해지고 근육세포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 첫 행동이 하루의 피로도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근육 회복용 아침 루틴 알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 10분이면 됩니다. 비용은 0원. 하지만 효과는 약보다 강합니다. 1단계, 미지근한 물 한 잔, 37, 40도.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은 혈류의 시동 버튼입니다. 혈액이 부드럽게 돌기 시작하면 근육 속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이걸 꾸준히 한 사람은 아침에 묵직함이 일주일 내로 줄어듭니다. 도쿄의대 노년의학센터 연구에서도 아침에 따뜻한 물이 근육 피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5분 전신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근육세포 안에 에너지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특히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초씩 반복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빠르게가 아니라 깊게입니다.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며 내 근육이 깨어난다는 감각을 느끼세요. 한편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한 노인은 하지 않은 노인보다 단백질 합성이 12% 더 높았다. 즉, 같은 식사를 해도 몸의 활용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3단계, 햇빛과 함께하는 3분 걷기. 이건 제가 병원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침 햇살은 근육 피로 회복에 숨은 약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며 근육 내 단백질 합성 효소가 깨어납니다. 특히 7, 9시 사이에 부드러운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창문 앞이라도 괜찮습니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4단계, 단백질 흡수를 돕는 가벼운 아침 식사.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지만 노년기에 아침 공복은 근육 손실로 직결됩니다. 공복 상태가 길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벼운 단백질, 펄스 미네랄 조합을 추천합니다. 예, 삶은 달걀 반 개, 펄스 두유 한 잔, 펄스 바나나 반쪽. 이 간단한 한 끼가 근육의 회복을 하루 종일 유지시켜 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이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복 운동은 근육 단백질을 먼저 태워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와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의 핵심은 따뜻한 물, 스트레칭, 가벼운 단백질, 이 세 가지 순서입니다.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지킨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오전에 졸리지 않아요. 다리가 무겁지 않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 힘이 생겨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 즉 에너지 공장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근육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다만 깨워주지 않으면 스스로 잠들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근육을 깨울 시간입니다. 70세 이후에도 근육이 다시 생긴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근육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강력한 건 자연식 속의 숨은 조합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표 단백질 식품, 콩, 생선, 달걀. 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 회복 보조 인자가 부족하다는 것.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려면 그 과정에 돕는 조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조연은 비타민 B15입니다.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근육세포가 흡수하도록 돕는 필수 영양소죠. 감자, 바나나, 닭가슴살, 그리고 마늘에 풍부합니다. 특히 마늘 속의 황화합물은 근육 내 염증을 줄여 피로를 막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는 비타민 B6가 결핍된 노인은 근육 손실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몰입니다. 이건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검은 콩, 블루베리, 녹차입니다. 특히 검은 콩은 단백질과 폴리페놀을 동시에 갖춘 이중 근육식품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검은 콩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근육 회복 속도를 1.4배 높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쉰 지방산입니다. 연어나 고등어에 많죠. 근육을 싸고 있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에게 오메가3를 매일 2흑씩 투여했더니 근육 강도가 평균 15%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에 다 챙겨야 하나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의 타이밍겟올입니다. 아침에는 검은 콩 두유나 삶은 감자,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마늘, 저녁에는 연어나 고등어 한 토막. 이렇게 하루를 3등분하면 단백질의 흡수 효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팁. 단백질 섭취 후 1시간 안에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때 근육 속 혈류가 활발해지면서 섭취한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룹보다 걷기 10분을 병행한 그룹의 근육 흡수율이 무려 30% 더 높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흡수가 나쁘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은 다소 낮지만 노년기의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지키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70세 이후엔 절반은 식물성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자라지 않습니다. 비타민 B6가 불을 붙이고
폴리페놀이 노화를 막으며 오메가3가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근육은 나이를 잇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검은 콩, 마늘, 감자, 그리고 한 조각의 생선이 여러분의 근육 회복 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서 근육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짓말처럼 빠릅니다. 의사로서 오랜 세월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분들을 만납니다. 그중 한 분은 74세의 할머니 환자였어요. 선생님, 저는 단백질 보충제도 안 먹어요. 그런데 요즘 몸이 너무 가벼워요.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것을 한 숟갈 먹어요. 그 이것은 약도 비타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한 숟갈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간요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 피로 회복에 대한 수십 편의 논문 중 지방의 질, 이 단백질 효율을 결정한다는 연구는 의학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과 포도당의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지방을 피하면 근육이 에너지원을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은 피로해지고 단백질이 쌓여도 쓰이지 못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대의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1큰술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섭취가 근육 기능을 평균 12% 개선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올리브유 속 오메가9 지방산이 혈류를 부드럽게 하여 근육 속 피로 독소, 즉 젖산의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꼭 올리브유여야 할까요? 아니요. 비슷한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있습니다. 1. 들기름,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2. 아보카도 오일, 근육 내 염증을 줄이고 관절 피로까지 완화합니다. 3. 참기름, 항산화 성분 세사몰이 근육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하루 한 숟갈만 꾸준히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가 높아지고 근육 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름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좋은 지방은 살을 만드는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보호하는 지방입니다. 기름을 완전히 끄는 노인일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장수 노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매일 건강한 지방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감소 위험이 37% 낮았습니다. 즉,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똑똑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식사 전 올리브유 한 숟갈을 천천히 입에 머금고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위와 장이 따뜻해지고 영양소 흡수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공복 섭취는 혈당 급상승을 막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맛이 거북하신 분은 요거트에 섞거나 샐러드에 뿌려도 괜찮습니다. 단,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생으로 드세요. 그 74세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습관을 지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걸음걸이는 가볍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한 숟갈의 회복을 시작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근육을 깨우는 연료이며 피로를 녹이는 열쇠입니다. 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숟갈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낮 동안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운동도 꾸준히 하지만 정작 저녁의 작은 습관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회복 시간을 방해하는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인슐린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때 근육은 휴식 모드가 아닌 에너지 저장 모드로 전환되어 단백질 합성이 멈춥니다. 결국 근육은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서울대 노년의학 연구팀은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은 노인일수록 근육 강도가 평균 18%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 즉 6, 7시 사이에 가볍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중심의 식사라도 늦게 먹으면 회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TV 앞에서의 장시간 앉은 자세입니다. 식사 후 곧바로 앉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 혈액이 다리와 복부에 정체되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하루 중 순환이 가장 느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 습관은 근육의 야간 영양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저녁 식후 30분간의 가벼운 걷기가 근육 내 단백질 흡수를 25% 증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TV를 보시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눈의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청색광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이 깊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야말로 밤사이 근육을 복구시키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수면이 얕아지면 근육은 밤새 회복되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무거운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 3가지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환자들 중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와 식후 10분 걷기만 실천한 그룹은 2주 만에 다리 근육 피로도가 40%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저녁에 뭘 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루틴은 이렇습니다. 저녁 6시 식사, 6시 30분 가벼운 산책, 9시 이전 디지털 오프, 10시 수면. 이 순서만 지켜도 근육은 밤새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단백질 보충제보다 강력한 회복법이 바로 시간의 질입니다. 근육은 우리의 잠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늦은 식사, 오래 앉기, 스마트폰, 이 3가지가 근육의 밤을 빼앗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줄여보세요. 그 변화는 단 며칠 만에 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연료다. 이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근육이 강해진다고 믿지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도 근육은 피로하고 다리는 무겁고 소화는 더딘 경우,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역설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몸속에서 단백질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단백질은 섭취 후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어 근육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간과 신장의 대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즉,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은 채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며 피로, 독소, 암모니아초로 바뀌는 것이죠. 이 독소가 쌓이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근육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2년 보고서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단백질 과잉 섭취는 간 피로와 근육 회복 지연을 유발한다.
단백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소화 가능한 만큼만 먹는 것이 진짜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일반적으로 70세 이상이라면 체중 1kg당 0.78g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즉, 60kg치면 하루 51일 줄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통설이 과연 맞을까? 최근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서는 노인 그룹에 단백질을 운동 직후 다량 섭취하게 했을 때 근육 피로가 오히려 증가하고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운동 직후의 단백질 폭식은 근육 회복을 돕지 않는다. 대신 수분 보충과 충분한 휴식이 우선이다. 즉,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운동 후 1시간 이내에는 미지근한 물, 그리고 소량의 탄수화물, 바나나 반쪽을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근육이 필요 없이 회복됩니다.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낭비되지 않고 정확히 근육세포 복구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 등 은 포화지방이 많아 혈관을 막고 근육으로의 영양 전달을 방해합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두부, 검은콩, 렌틸콩 등 은 흡수는 느리지만 피로물질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낮에는 식물성, 저녁에는 가벼운 동물성. 이 균형이 근육 피로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단백질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잘 먹는 법을 아는 것. 몸의 신호를 듣고 소화가 편한 양을 유지하세요. 배가 더부룩하면 단백질은 이미 과합니다. 한 달만 이 원칙을 지켜보세요. 단백질 섭취량을 줄였는데도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고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역설이 주는 교훈입니다. 많이보다 알맞게. 근육은 그 균형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근육을 망치는 가장 잔인한 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건 병도 음식도 아닌 앉아있는 시간례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단 24시간만 쉬어도 변화를 보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혈류가 줄어들면 하루만 해도 3%가 약해집니다. 조용히 녹아내리는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오래 앉아있는 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근육 파괴 행위입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근육량이 평균 10년에 40% 감소한다. 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도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앉아서 보낸다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하루에 30분 운동하고 나머지 24시간을 근육을 녹이는 데 쓰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30분마다 2분만 움직이기. 단 2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류가 살아나고 근육 속 산소가 공급되며 피로, 독소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1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은 큰 운동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을 기억합니다.
단 몇 초라도 근육을 자극하면 그 순간 세포가 깨어나 단백질 합성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원리는 미국 나사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 하루 1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근육을 움직인 대원들은 근육 손실이 70%나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근육은 움직임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럴 땐 무릎에 부담 없는 미세 움직임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30번 움직이기, 손가락을 펴고 쥐기 10회 반복, 어깨를 천천히 뒤로 젖히며 심호흡하기, 이 세 동작만 해도 근육 피로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런 미세 움직임을 하루 10번만 반복해도 몸의 산소 순환은 2배로 늘어나고 근육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30% 높아집니다. 실제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에서는 앉은 채로 발끝 움직이기 운동을 하루 5회 한 노인은 하지 근육 손실이 거의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근육이 녹는 건 병이 아닙니다. 그건 습관입니다. 앉는 시간이 길면 근육은 조용히 잠들고 움직이는 순간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부터 시계를 보세요. 30분이 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한번 펴세요.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기억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 이건 과학이고 의학이며 인생의 진리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양제 잘 챙겨 먹어요. 하루에 5알씩.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은 더 피곤하고 다리는 무겁고 소화는 더디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영양제가 근육을 돕는 대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를 무한히 흡수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와 장 흡수력이 30에서 40% 떨어집니다. 즉, 많이 먹는다고 더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흡수되지 못한 영양소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처로 변해 근육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가장 흔한 조합의 오류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의 동시 섭취입니다. 비타민C나 아연을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의 흡수율이 오히려 20번, 30%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장내 흡수 통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두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경쟁하듯 흡수를 방해하죠.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영양소의 상호작용은 개인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영양제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분들이 오히려 근육 피로, 두통, 수면 장애를 더 자주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의 과잉 섭취는 오히려 근육을 경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을 긴장과 이완으로 조절하지만 지나치면 균형이 깨져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일본 오사카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층의 35%가 영양제 과다 섭취로 인한 미네랄 불균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 종합 비타민 오메가3를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간 대사 부담이 1.5배 증가했습니다. 즉, 영양이 아니라 합대 과잉의 피로를 만드는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른 나눠 먹기입니다. 아침엔 수용성 비타민 B, C, 점심엔 식사와 함께 단백질, 저녁엔 지방과 함께 지용성 비타민 A, D, E, K나 오메가3.
이렇게 나눠서 섭취하면 흡수율은 높아지고 피로는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팁, 하루 쉬는 날을 주는 것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영양제를 완전히 쉬어보세요. 그날은 물과 자연식으로만 보내면 간이 휴식하고 근육의 대사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연료를 무한히 넣는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죠. 적당히 넣고 엔진을 쉬게 해야 오래 갑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은 몸의 부담이고 진짜 회복은 균형과 휴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진료 중에 이런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약 20종의 영양제를 매일 챙기던 68세 남성 환자. 피로감이 심해 모든 검사를 했지만 병은 없었습니다. 영양제 복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아침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잔을 권했습니다. 2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제야 몸이 편안해졌어요. 영양은 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그게 진짜 건강한 지혜입니다. 근육도 몸도 결국 쉬는 날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피로로 착각합니다. 요즘 들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로가 진짜 피로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묵직한 피로의 반전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더 무겁고 늘어진 느낌이 듭니다. 근육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피로 물질을 한꺼번에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이건 몸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독일 쾰른대의 근육생리학 연구팀은 이를 회복, 피로, recovery fatigue 라고 부릅니다. 몸이 피로하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세포가 에너지를 다시 생산하고 있다. 즉, 피로는 재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수면의 변환입니다. 밤에 잠이 깊어지고 꿈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복구와 재생의 핵심인데 나이가 들어도 충분한 수면만 확보되면 여전히 활성화됩니다. 일본 교토대의 실험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 하루 고급 시간의 숙면을 유지하게 했더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8% 증가했다. 즉, 잠이 깊어질수록 근육은 조용히 강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천의 미세한 상승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몸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순환이 살아나면서 혈류량이 늘고 근육이 열을 내는 과정입니다. 몸이 차갑던 분이 손끝이나 발끝이 따뜻해진다면 그건 근육 속 대사가 깨어났다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욕의 회복입니다. 근육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영양을 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폭식이 아니라 균형 있는 식사입니다. 단백질, 섬유질, 좋은 지방을 고루 섭취하면 근육은 그 에너지를 즉시 회복에 사용합니다. 식욕이 돌아온다는 건 몸이 다시 자신을 만들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신호, 기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납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증가해 기분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마음이 먼저 젊어진다. 물론 이런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피로, 둘째 주에는 따뜻함, 셋째 주에는 숙면, 넷째 주에는 활력. 이건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실제 생리적 변화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학문적인 논쟁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일부 학자들은 노년기의 근육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화의학의 새로운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세포 안에도 여전히 위성세포라는 회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포들은 단 한 번의 자극으로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관계없이 움직임과 영향이 동시에 주어지면 근육은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필요 없는 몸으로 돌아가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들어온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다리에 힘이 없어 100m도 걷기 힘들다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시장까지 걸어서 다녀왔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의 리듬이 되살아난 겁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필요 없는 삶이란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을 말합니다. 그건 절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근육이 깨어난 노년의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묻습니다. 70이 넘어서도 근육이 진짜로 다시 생기나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깁니다. 단, 그 근육은 젊을 때보다 더 지혜로운 근육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몸은 조금 느려지지만 움직임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힘을 위해 움직이지만 노년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실제로 일본 나가노현의 장수마을에서는 90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매일 15분 걷기 루틴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걸으면 마음이 젊어져요. 의학적으로도 그 말은 정확합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뿐 아니라 뇌 속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즉, 근육의 회복은 기분의 회복, 그리고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쯤에서 저는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늘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운동 권유가 아닙니다. 움직임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움직이는 동안 근육은 산소를 마시고 세포는 다시 태어나며 우리의 마음은 미래를 향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걷고, 앉고, 손을 들고, 눈을 뜨는 모든 순간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필요 없는 삶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바로 하루 1%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5분 더 걷고 10분 일찍 일어나고 식탁 앞에서 허리를 한번 펴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근육을 그리고 마음을 새로 빚어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근육 회복 루틴을 한 달만 지킨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움직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 내 몸이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강화될 때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즉,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근육의 약이 아니라 기억의 약이다.
결국 필요 없는 삶이란 단지 피곤하지 않은 하루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움직임을 멈췄을 때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였다면 그건 이미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움직인 만큼 다시 살아나고 기뻐한 만큼 강해집니다. 필요 없는 삶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리와 심장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 하지만 습관은 나이를 만든다. 단백질, 순환, 수면, 움직임. 이 네 가지의 균형만 맞추면 70세든 80세든 몸은 언제든지 다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혈류를 깨우고, 하루 중에는 30분마다 2분씩 움직이고, 식단에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넣고, 저녁에는 늦은 식사와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하루 한 숟갈에 좋은 지방,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으로 근육 피로를 풀어주기. 이 단순한 루틴을 단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반드시 보답합니다. 아침에 묵직함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볍고 따뜻해지며 이제는 다시 움직여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 변화를 직접 봤습니다. 70대 부부가 함께 산책을 시작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80세 어르신이 매일 계단을 오르며 내 다리가 다시 내 것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다.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더 나으면 운동해야지. 이 일만 끝나면 건강을 챙겨야지. 하지만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몸은 지금을 원합니다. 지금의 한 걸음, 지금의 한 숟갈, 지금의 한 호흡. 그게 근육을 되살리는 첫 불씨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가지를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게 아침에 물 한 잔이든 저녁에 짧은 산책이든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이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그 리듬이 몸의 회복을 이끕니다. 몸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기다려주고 조금만 신호를 주면 다시 반응합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력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피는, 그리고 세포는 여러분의 결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진심이라면 몸은 반드시 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를 매일 먹어. 단백질은 충분하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고기만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고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이 오히려 노인 근육 회복에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고기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함께 따라오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것이죠. 반면 식물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없고 섬유질이 풍부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살립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고기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노년층은 10년 동안 근육 손실 속도가 약 18%나 느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몸 전체의 단백질 순환 시스템을 바꾸는 결과였습니다. 조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식물 단백질은 천천히, 오래 작용합니다. 고기처럼 빠른 포만감 대신 장시간에 걸쳐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재생과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오래 타는 장작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불을 지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고기가 최고지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바꾸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의사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3가지 식물 단백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이미 수많은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되었고 저 역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권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식물이 고기보다 강력하게 근육을 회복시키는지 또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흡수가 극대화되는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시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함께 건강을 지키는 우리의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단 한 끼 식사만으로도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는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보다 강한 식물, 단백질 3가지.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작지만 강력한 초록콩, 완두콩 단백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완두콩.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근육 회복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은 헬스 트레이너들보다 의사들이 먼저 완두콩 단백질을 추천할 정도로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완두콩 단백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고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죠.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양도 감소하기 때문에 고기 단백질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두콩 단백질은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장내에서 서서히 분해되고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특히 완두콩에는 근육 합성의 핵심 아미노산인 아파, 류신, 르치네과 혈류를 확장시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아르기닌, 알기닌에 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단백질 합성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두콩 단백질 20아속을 12주간 섭취시켰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고 특히 하체 근력이 12%나 향상되었습니다. 단지 단백질의 종류를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한동안 완두콩은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은 완두콩 기준으로만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물로 끓이면 단백질이 희석되죠. 하지만 건조 완두콩을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닭가슴살의 80% 수준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화지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데 왜 완두콩을 더 많이 먹지 않을까요?
바로 식감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퍽퍽하거나 익숙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스프 형태로 드세요. 삶은 완두콩을 믹서에 갈아 미음처럼 드시면 위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달걀 흰자와 섞어 조리하세요. 식물 단백질과 동물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면 상호 보완적 아미노산 구조가 만들어져 근육 합성이 2배로 증가합니다. 셋째, 운동 전후 1컵의 완두콩 쉐이크. 혈류가 확장될 때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므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만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나? 일부 연구자들은 BCAA 분지사슬, 아미노산의 함량이 고기보다 낮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좋은 사람에게는 식물 단백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단백질만이 아니라 소화 환경이 근육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완두콩 단백질은 혈관에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아르기닌이 일산화질소, 노 생성을 도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결국 근육과 혈관은 함께 회복됩니다. 이것이 고기 단백질이 따라올 수 없는 이중 효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육은 평생 회복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단지 그 연료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고기에서 완두콩으로 그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다리 힘을, 허리의 균형을, 손끝의 힘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식물, 렌틸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완두콩이 근육을 살린다면 렌틸콩은 혈관을 깨우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피가 흘러야 합니다. 바로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렌틸콩 안에 숨어 있습니다. 렌틸콩은 오랜 세월 동안 인도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의 의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이가 들어 막히기 쉬운 혈관을 조용히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맑아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길이 막혀 있다면 영양은 도착하지 못하고 피로만 쌓이죠. 렌틸콩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 혈색소의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혈과 산소 부족이 찾아오면 근육은 금세 약해집니다. 그러나 렌틸콩 한 컵이면 하루 철분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위산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엽산입니다. 엽산은 혈액 속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줄여줍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면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결국 피가 끈적해집니다. 고기 위주의 식단은 이 수치를 높이는 반면 렌틸콩은 이를 낮춰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근육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렌틸콩의 단백질이 근육보다 혈관을 먼저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렌틸콩을 주 5회 섭취했을 때 단 8주 만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15% 감소하고 혈압이 평균 7mm랑 내려갔습니다. 심장 부담이 줄면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강화됩니다. 즉, 혈관이 먼저 건강해져야 근육도 자랄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독특한 사실이 있습니다. 렌틸콩의 단백질은 글루타민산, 글루타믹 애시드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성분은 뇌와 신경의 피로를 완화해 근육을 움직일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회로를 복원하는 재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렌틸콩은 하룻밤 불려 삶은 후 죽이나 밥에 섞어 드세요. 소화가 편하고 맛이 부드러워 거부감이 없습니다. 둘째, 완두콩과 함께 섞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두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이 서로 보완되어 근육 합성이 빨라집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하지만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렌틸콩에는 피틴산, 패틱 애시드, 이 만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림과 조리 과정을 거치면 피틴산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즉, 잘 삶고 씹어 먹기만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콩은 가스가 차서 불편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렌틸콩은 콩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스를 거의 만들지 않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권장됩니다. 렌틸콩은 단백질의 세계에서 혈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고기 단백질은 도로를 막지만 렌틸콩 단백질은 도로를 닫습니다. 깨끗한 길 위로 완두콩 단백질이 근육까지 흘러갑니다. 이 두 식물이 만나면 몸 안의 순환이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 단백질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단백질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곡물 퀴노아입니다. 이 식물은 단백질 구조 자체가 달라 의사들이 자연의 완전식품이라 부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단백질의 완성판이라 불리는 식물 퀴노아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퀴노아는 안데스 산맥의 혹독한 기후에서 자라는 곡물입니다. 고대 잉카인들이 신의 곡물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단순한 곡물이 왜 지금 의료계에서까지 주목받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퀴노아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식물 단백질은 이 중 몇 가지가 부족하지만 퀴노아는 예외입니다. 달걀, 우유와 나란히 서 있는 유일한 곡물이죠.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부족한 아미노산 하나가 전체 단백질 합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계 부품 하나가 빠지면 아무리 나머지가 좋아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요. 퀴노아는 이런 결핍을 메워줍니다. 근육이 실제로 자랄 수 있는 완성된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영양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퀴노아 단백질은 식물 중 유일하게 노인성 근감소증 살초페니아 이외에 직접적인 예방 효과를 보인다. 실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8주간 매일 퀴노아 5식을 섭취한 결과 하지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평균 13% 증가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비슷한 칼로리를 제공했지만 근육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퀴노아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죠. 그 결과 인슐린이 안정되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퀴노아를 외국 곡물, 낯선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밥에 섞어 드세요. 흰쌀의 단백질 부족을 보완하고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둘째, 죽이나 스프에 넣으세요. 익히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서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아침에 한 스푼의 퀴노아 미숫가루,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장시간 에너지 유지에 좋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낮다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이는 무게 대비 비교의 착각입니다. 퀴노아는 단백질의 양보다 질이 다릅니다. 즉, 완전한 아미노산 구성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단백질 효율 지수 PER는 달걀의 85.29%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퀴노아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퀼체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완두콩이 근육을 만들고 렌틸콩이 혈관을 열고 퀴노아가 그 둘을 연결합니다. 세 식물이 함께 작용하면 고기보다 더 오래, 더 깨끗하게 근육을 지탱합니다. 이제 세 가지 식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식물 단백질 조합 공식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만 알아도 몸의 피로가 줄고 근육의 회복이 2배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식물을 살펴봤습니다. 완두콩, 렌틸콩, 그리고 퀴노아. 각각의 단백질은 훌륭하지만 진짜 힘은 함께 먹을 때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도 식물 단백질은 조합될 때 아미노산 구성이 완성되고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맞춰질 때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단백질을 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완두콩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과 아르기닌이 풍부하지만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퀴노아는 메티오닌이 많지만 류신이 적습니다. 렌틸콩은 철분과 엽산을 공급해 혈류를 돕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하루 한 끼 단백질 플레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완두콩 한 줌, 점심에는 렌틸콩밥, 저녁에는 퀴노아죽. 이렇게 하루 3번을 나누어 드시면 몸은 하루 종일 단백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폭식하듯 고기를 먹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습관이 근육 회복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세요. 식물 단백질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토마토, 귤, 키위 같은 비타민 C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간단히 말해 한 끼에 색깔이 다채로울수록 단백질의 힘이 강해집니다. 셋째, 저녁보다 점심에 더 많이 드세요. 나이가 들면 밤에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대사가 느려져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 무렵 근육의 활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단백질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넷째, 조리법을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식물 단백질의 가치는 자연 그대로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튀기거나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단백질이 손상되고 염분이 혈관을 막습니다. 삶거나 찌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고기 단백질 식단, 다른 그룹은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조합을 먹게 했습니다. 12주 후 식물 단백질 그룹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5% 더 높았고 피로 회복 속도도 1.5배 빨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중이 줄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방은 줄고 근육만 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식물 단백질에는 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내 좋은 세균을 늘리고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단백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을 단백질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다 챙겨 먹기 힘들어요. 그럴 땐 간단히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밥 대신 퀴노아밥, 반찬 대신 렌틸콩 조림, 간식 대신 완두콩 스프. 단 한 끼의 변화가 몸의 흐름을 바꿉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쌓입니다. 이제 좋은 단백질 조합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주의해야 할 조리법과 습관입니다. 좋은 단백질도 잘못 다루면 쓰레기 단백질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단백질을 망치는 조리 습관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리법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식물, 단백질이라도 조리 과정에서 단백질이 손상되면 몸은 그것을 영양소가 아니라 쓰레기 칼로리로 인식합니다. 먹었는데도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지나친 가열입니다. 콩이나 퀴노아를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파괴되어 아미노산이 서로 엉깁니다. 그 결과 위장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장 속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부산물은 염증을 일으키고 장벽을 손상시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튀기거나 굽는 조리법입니다. 고기뿐 아니라 콩도 기름에 튀기면 산화단백질이 형성됩니다. 이 산화단백질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근육 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는 Age,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라고 부르죠. 즉, 단백질이 당분과 결합하면서 생기는 노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양념입니다. 간장, 설탕, 소금, 마요네즈 같은 조미료는 단백질의 흡수를 늦추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소금이 많으면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대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삶거나 찌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세요. 끓는 물에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살짝만 익히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이 부드럽게 풀어지고 흡수가 잘 됩니다. 둘째, 불을 끈 뒤 간을 하세요. 뜨거운 상태에서 간장이나 소금을 넣으면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식힌 뒤 간을 하면 맛도 부드럽고 흡수도 좋아집니다. 셋째, 기름 대신 물을 사용하세요. 볶을 때 소량의 물로 졸이듯 조리하면 단백질의 손상 없이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요리의 온도가 단백질의 생명선이라고 말합니다. 80도 이상에서 단백질 구조는 불가역적으로 변형됩니다. 즉, 한번 잘못 익히면 다시 원래의 단백질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특히 식물 단백질은 섬세해서 작은 열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죠? 그럼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익히지 않으려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적당한 열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과 온도의 조화입니다. 콩은 10분, 퀴노아는 12분, 렌틸콩은 15분 정도 삶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영양학과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같은 단백질 양의 두유를 나눠주되 한 그룹에는 뜨거운 두유 90도, 다른 그룹에는 미지근한 두유 45도를 제공했습니다. 8주 후 근육 합성 효율을 비교했더니 미지근한 두유를 마신 그룹이 22% 높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보였습니다. 단백질은 단지 양이 아니라 온도와 형태가 흡수율을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식은 의약품과 다르지만
조리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보다 강한 식물 단백질도 잘못 다루면 힘을 잃습니다. 먹는 방식이 몸을 만든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물 단백질과 정반대에 있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 즉 우리가 무심코 매일 먹고 있는 고기 팔스 탄수화물의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이 왜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봅시다. 밥 한 공기에 고기 반찬, 김치, 그리고 국 한 그릇. 겉보기에는 완벽한 한 끼 같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 조합이야말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몸에는 더 치명적이죠. 그 이유는 바로 소화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탄수화물은 빠르게 분해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장이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탄수화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단백질이 윗속에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패와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는 장벽을 자극해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슐린 반응입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근육으로 들어가야 할 아미노산을 오히려 지방세포로 끌어들입니다. 즉,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노화센터에서 진행된 5년간의 추적 연구 결과 매일 고기와 밥을 함께 먹는 고령자는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상 낮고 근육 감소 속도는 1.8배 빨랐습니다. 반면 고기 대신 콩 단백질을 밥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근육 손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밥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이밍과 종류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선택하고 단백질을 밥과 동시에가 아니라 15음 20분 간격을 두고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는 밥 대신 채소나 두부를 곁들이세요. 섬유질이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혈당 급등을 막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노령이 근육 유지에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영양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가?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최신 연구는 부분 분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즉, 한 접시 안에 다 담기보다는 소량씩 순서대로 나누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위장의 탄력과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순서 조절이 단백질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습관의 리듬을 바꾸는 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밥과 반찬을 함께 삼키기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씹은 뒤 밥을 한 숟갈, 이 리듬이 몸의 효율을 되살립니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고기와 밥을 함께 먹는 일반식, 다른 그룹은 고기 식사 후 20분 뒤에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자의 그룹은 근육량이 10% 이상 증가했고 혈당 변동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단백질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의 영양소입니다. 음식의 조합 하나로 근육은 자라고 혹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식탁은 더 이상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보다 더 교묘한 함정을 다룹니다.
단백질을 챙기려다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 바로 단백질 피로, 즉 보충제 남용의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진료실에서도 제가 자주 목격하는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챙기면 챙길수록 왜 더 피곤해지는지 그 역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식단을 보면 아침엔 단백질 쉐이크, 점심엔 닭가슴살, 저녁엔 두유. 얼핏 보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높고 소화 효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 피로, 즉 단백질 과잉 섭취로 인한 역효과입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질소, 화합물과 암모니아는 간과 신장에서 해독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로감과 두통, 식욕 저하가 찾아옵니다. 몸은 단백질을 더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해독이 따라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게요대 노화의학연구소는 65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량과 피로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하루 체중 1kg당 1.8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피로 호소율이 2배 높았고 간 효소 수치가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즉,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광고에서는 마치 한 컵이면 근육이 바로 자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충제 속 단백질은 대부분 가수분해 처리된 분리 단백질, 아이솔레이티드 프로테인 형태로 빠르게 흡수되지만 그만큼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노인에게는 이러한 급속 흡수가 간 피로와 탈수를 유발합니다. 의학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는 식사 대용이 아니라 보조용입니다. 즉, 식사 사이에 간단히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식사 후 단백질이 부족할 때 보충하는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3끼 중 1끼를 보충제로 대체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단백질만 많고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0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60필기라면 하루 90필 7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질입니다. 식물 단백질, 특히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소화가 편하고 간 부담이 적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의 섭취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섭취 시각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을 아침이나 점심에 집중하면 근육 합성이 빠르게 일어나지만 밤에 몰아서 먹으면 대부분 에너지로 소모되거나 지방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낮에 먹는 영양소, 저녁엔 회복을 위한 비타민과 수분이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 피로는 좋은 의도가 만든 함정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닙니다. 하루 3번, 조금씩 식물 단백질 위주로 나누어 먹는 것. 이 작은 리듬이 간을 쉬게 하고 근육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드립니다. 혹시 단백질을 챙기면서도 몸이 무겁고 손발이 붓거나 소화가 더뎌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의 양을 20%만 줄이고 식물 중심으로 전환해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속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물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공된 식물, 단백질 음료나 인스턴트 두유 속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식물 단백질의 진짜 위험, 첨가물의 더치한 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물 단백질이 고기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 단백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 슈퍼마켓이나 TV 광고를 보면 고단백 두유, 단백질 쉐이크, 식물성 프로틴바가 넘쳐납니다.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들이 오히려 혈관과 간을 조용히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제품들에는 단백질 외에도 첨가물이 너무 많습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인공 감미료, 점도를 높이기 위한 유화제, 보존을 위한 인산염과 합성향료. 이 물질들이 장 속의 좋은 세균을 줄이고 흡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단백질은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찌꺼기로 남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잔 이상 인공 단백질 음료를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 높고 간 효소 AST, ALT가 1.3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즉, 단백질을 챙긴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간이 해독하느라 더 피로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공 단백질의 형태입니다. 식물 단백질을 고농도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열과 화학 처리가 반복되면 아미노산 구조가 변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은 몸에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피부 트러블, 가벼운 염증, 만성 피로의 배경에는 이런 단백질 독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물 단백질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설탕 0.5이라고 되어 있어도 에리스리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피하세요. 둘째, 단백질 함량보다 원재료를 보세요. 100% 완두콩 단백질, 렌틸콩 단백질처럼 원료가 명확한 제품이 좋습니다. 셋째, 두유는 직접 만들어 드세요. 불린 콩을 삶아 믹서에 갈고 면포로 걸러내면 첨가물 없이도 부드럽고 고소한 단백질 음료가 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가공 단백질이라도 양만 맞추면 괜찮다는 주장과 자연식 외에는 노년기에 위험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노화 연구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몸의 해독 능력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자연 그대로가 답이다. 가공 단백질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음료를 마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작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 그건 영양이 흡수되지 않고 몸이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거짓 단백질을 구별합니다.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은 편안하지만 인공 단백질 음료는 불편함을 남기죠. 정말 건강한 단백질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식재료에서 나옵니다. 한 줌의 콩, 한 숟갈의 퀴노아, 한 그릇의 렌틸 콩밥.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단백질의 원형입니다. 고기보다 강하고 인공 단백질보다 깨끗하며 몸이 감사하다고 반응하는 단백질입니다. 이제 모든 경고를 들으셨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고 나쁜 습관을 피하는 법을 아셨다면 다음 섹션에서는 한 어르신의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바꾸는 것만으로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실제 사례를 함께 보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기 없이는 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땐 체격이 좋았지만 70이 넘자 갑자기 체중이 줄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자주 넘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근감소증, 즉 노령이 근육 손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단백질을 챙기기 시작하셨죠. 소고기, 닭가슴살, 달걀, 단백질, 쉐이크까지.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근육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되는 거죠? 하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고기 대신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를 하루 3끼에 나누어 넣는 단순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엔 완두콩 스프, 점심엔 렌틸콩밥, 저녁엔 퀴노아죽, 그리고 모든 음식은 삶거나 찐 형태로 조리했습니다.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았고 대신 브로콜리와 토마토로 색을 더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밋밋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편해졌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리셨고 무릎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2kg 늘었습니다. 이게 다 콩 때문이라고요 하며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단백질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고기 단백질로는 버티지 못했던 몸이 식물 단백질로는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몸이 피로하던 이유는 부족이 아니라 과부하? 였던 셈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 병뚜껑을 못 열던 68세 여성, 렌틸콩을 꾸준히 먹으며 손의 근력이 되살아났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던 75세 남성, 퀴노아죽을 꾸준히 섭취하며 3개월 만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기를 줄였을 뿐인데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혈관을 회복시키고 세포의 교신을 원활하게 만드는 신호물질이기도 합니다. 식물 단백질은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효과 대신 깊은 회복을 선택하는 방식이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근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식물 단백질 식단은 근육의 부피를 키우기보다 기능적인 근육, 즉 움직이고 버티는 근육을 되살립니다. 이것이 진짜 노년의 근육 회복입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고기가 그립지 않아요. 몸이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되찾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방향 탓이었음을 깨달으신 거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포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친구입니다. 식물 단백질은 그 친구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초대장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근육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힘이 아닌 삶의 자존심이자 희망의 상징임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단순히 몸의 힘이 아니라 삶의 존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컵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모두 근육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빠지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독립성이 줄어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고기보다 강한 식물 단백질 3가지,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이 세 식물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를 낮추고 흡수의 리듬을 바로잡으며 세포 하나하나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하지만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임과 연료에 반응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근육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식물 단백질을 섭취하면 몸의 반응이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며칠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잠이 깊어집니다. 그건 단백질이 근육만이 아니라 혈관, 신경, 그리고 마음의 리듬을 함께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어제 먹은 단백질이 오늘의 근육이 되고 오늘 먹은 단백질이 내일의 걸음이 됩니다. 이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근육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10년 뒤에 나를 바꾸는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가 그 반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출처보다 소화력과 혈류의 건강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비싼 단백질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혈류는 작은 콩 단백질도 끝까지 운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법이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다시 듣는 과정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먹고 천천히 소화시키고 꾸준히 움직이라. 이 단순한 원칙 속에 진짜 건강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행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하루의 약속입니다. 매 끼니가 치료이고 매 한 숟갈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한 숟갈의 콩, 한 그릇의 퀴노아입니다. 근육은 우리 안의 작은 불씨입니다. 한번 꺼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식물 단백질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 불씨는 다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여러분의 걸음과 웃음 목소리를 다시 밝게 비춥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정리하며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한 걸음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근육을 잃어가는 것이 단지 나이 탓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죠. 근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료와 습관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근육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 강한 단백질, 3가지 식물의 힘, 완두콩, 렌틸콩, 퀴노아. 그들은 단순히 영양을 주는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쉬게 하고 몸의 리듬을 바로잡는 회복식입니다. 고기처럼 빠르게 불을 내지 않지만 작은 불씨가 오래 타듯 천천히 근육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 3가지 법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양보다 질. 단백질의 양을 늘리기보다 흡수율과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하루의 리듬.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나누어 먹고 저녁에는 휴식을 주는 것. 셋째, 가공보다 자연. 포장지 안의 단백질이 아닌 땅에서 자란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온 단백질이 깨끗하면 다음날 눈을 뜰 때 피로가 덜합니다. 손끝이 따뜻하고 아침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리듬이 회복되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힘을 만들고 그 힘이 일상을 지탱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식물 단백질은 무엇이었나요? 완두콩, 렌틸콩, 아니면 퀴노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